빡빡한 경제 상황 속에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신 분들 대부분일 겁니다. 이 추운 겨울이 더 야속하게 느껴지고 난방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많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파트라면 관리비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가스요금 고지서 많이 놀랬고 저도 놀랬거든요. 네, 얼마나 나오셨어요? 저도 생각보다 많이 났습니다. 1.5배에서 2배 가까이 된 것 같긴 2배 하거든요. 가까요? 그래도 네. 제가 추산하기로 이제 중앙난방이 아니라 예. 이제 아마 지역난방, 새 그렇죠. 아파트에 사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SNS에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있냐면 아니 이구동성으로 네. 지난해랑 사용량은 비슷하다. 음. 근데 왜 우리 집에 난방비가 갑자기 두세 배 뛰었느냐? 네. 라고 하면서 그거를 항의하기 위해서 관리실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사과를 해야지. 그렇죠. 관리사무소에서 사과하고 해명고를 올리고 공지를 붙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상률을 보면 지난해 얼마나 올랐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도시가스라는 거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든요. 한국 도시가스가 수입해서 바로 가정에 뿌려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 있는 도시가스 회사한테 도매 가격으로 넘겨요. 네. 그걸 4번이나 올린 겁니다. 음. 그리고 이 지금 지자체에 있는 이 도시가스 회사가 각 가정에 배분을 하게 되는데 네. 제반 비용 포함해서 38% 올랐어요. 아. 근데 38% 올랐다 하더라도 가스는 언제 씁니까? 겨울철에 쓰잖아요. 그렇죠. 11월까지 날씨 너무 좋았어요. 올해 그냥 무난히 넘어가는구나. 왜 제주도에는 반팔 입으신 분도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갔는데 12월에 너무 추웠어요. 예년에 비해서 3도 차이 났을 뿐인데 아니 난방 좀 틀었다고 해서 갑자기 요금이 두세 배 나왔다라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네. 앞서 제가 분명히 앵커님은 이제 중앙 난방이 아니라 이제 지역 난방에 사실 거다라고 추천하는 이유가 이 주로 20, 30년 된 이제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목동이라든가 뭐 이제 여의도 아니면 중계동과 같은 20, 30년 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중앙난방식이거든요. 네. 중앙난방은 아파트 단지 내에 굴뚝 같은 게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걸 이제 각 가정에 배분하는데 주기적으로 시간대별로 이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가정마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다 배관이 너무 녹슬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 손실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38% 오른 게 맞냐? 라면서 이제 역으로 고지서가 잘못 배달됐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이제 우픈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38%나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궁금한 것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어디 있냐?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푸틴이 쏘아올린 공 이제 고지서가 돼서 음. 이제 배송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러시아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주로 유럽이 썼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유럽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유럽 힘들었는데 의외로 겨울철 되니까 유럽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따뜻해요. 근데 우리 한반도는 또 이 굉장히 최강의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2월에 발발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LNG 가격이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이 2배 이상 뛰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불편한 진실, 우리나라는 LNG 세계 3위 수입국이에요. 그렇죠. 전량을 수입합니다. 특히 우리는 두 가지 변수가 더 있어요. 유럽은 바로 육상으로 그냥 바로 지하로 바로 가스가 가면 바로 틀어서 쓰면 돼. 근데 우리는 육상이 아니에요. 그걸 배에다 담아서 기체를 액체화시켜서 가져와서 배로 가져와서 다시 기체로 변환시켜요. 이러다 보니까 운송비용이 더 드는 거고요. 에너지는 전량 원화 갖고 못 삽니다. 달러 갖고 사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원화 가치 지난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꺼번에 정말로 다 삼중고가 돼서 폭탄이 돼서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분기에는 일단은 동결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동결이 1분기까지긴 하지만 이미 1월 달, 2월 달 점점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 1분기 동결하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나요. 유럽에서도 지난해 서구 유럽에서도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데모하는 시위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1월에 이미 전기 요금이 13.1원 오릅니다. 네. 9.5%인데요. 이 인상폭이 어느 정도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릅니다. 아직 1분기 1월 전기세 고지서 받지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스 요금은 1분기 동결됐단 말이에요. 근데도 지난해 12월 인상분 봤더니 조금 썼을 뿐인데 지금 12월이 춥습니까? 1월이 춥습니까? 1월이죠. 1월이 더 추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가스 요금 받아보고서 방 하나는 가스를 잠궈놨거든요. 아, 벌써. 예, 잠궈놨어요. 네. 거기 들어가면 냉동고예요. 아. 이게 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이 수입 대금을 봤더니 너무 그동안 이제 누적된 이 적자가 많아서 이른바 미수금이라는 게 네. 지난해 거 이거 1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걸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38% 올렸는데 올해 2배, 더 올려야 된다. 70에서 80%는 올려야지 미수금 해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지금 뭐 밀린 대금 한꺼번에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거를 분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요금이 정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적자가 굉장히 크다. 그 폭이 이제 9조 원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계속 요금이 이번에 지난해 좀 오르긴 했지만 더 올려야 된다. 근데 그 사이에 그럼 적자가 이게 커진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정치권이 이제 내탁 공방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은 지금 이 엄동설안에 이제 이 낭만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서로 내탁 공방하는 것이 보기엔 좋지는 않아 보이지만 양쪽 다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가 요금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밀어놨기 때문에 네. 탈원전 때문에 약간의 이제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 정부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견할 수도 없는 사태고 또 기상이변에 따른 혹한을 예상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논쟁을 차지하고 지금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오늘 대통령실이 해명을 하면서 우리의 인상폭은 다른 선진 국가들,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거기는 이미 민영화돼 있기 때문에 민영화에서는 손해 보면서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공급을 차단해 버리지. 근데 우리는 도시가스라는 이 공기업이거든요. 네.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연 밀린 부채 탕감하듯 한꺼번에 전부 반영하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 혹한 온 이 겨울에 정부한테 이제 요금 부담을 이제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걸 조금은 지금 현물 가격은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현물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구조상 우리가 보통은 5년에서 10년 장기 계약으로 비쌀 때 샀던 이걸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좀 누진적으로 약간씩 이제 이걸 조금씩 풀면 조금 차등적으로 나가서 조금 이 난방 수요가 좀 줄어드는 봄이나 이제 여름 정도로 가서 요금 인상폭 크게 하고 지금은 좀 좁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투 트랙이에요. 하나는 또 취약계층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기 대통령실은 뭐 에너지 바우처 대상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 뭐 117만 가구, 160만 가구 2배 가량 더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렇게 난방비가 올라가면 전열기구를 씁니다. 전열기구. 쪽방촌이나 고시원 같은 데 전열기구는 합선이며 화재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이 구조를 좀 바꿔주지 않고 그냥 바우처를 2배 확대하는 것 갖고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투트랙으로 가서 하나는 이렇게 급한 데는 선지원 후정산으로 가되 적어도 이제 중산층의 전기 요금 인상폭은 좀 나눠서 부담할 수 있도록 예. 이번에 뭐 38%인데 올해 다시 70, 80%를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조세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는 또 위축됩니다. 또 오늘 경기 뭐 지난해 4분기 경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여기서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되면 이게 또 소비자 물가를 더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한꺼번에 이걸 반영하기보다는 조금 더 나누어서 인상폭을 좀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좀 인상폭을 나눠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과거 제가 이제 출입할 때 보면 이 LPG 가스를 수입할 때 우리나라만큼 팔기 쉬운 곳이 없다. 왜냐하면 안 살 수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가격을 이미 정해놓고 우리한테 주면 맞아요. 그 가격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싸게 사올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세계 2위인 이제 일본과 수입국인 일본과 자꾸 이제 비교를 하게 돼요. 일본보다 왜 우리는 갑자기 왜 이렇게 가스공사는 비싸게 사오느냐? 네. 늘 이런 지적이 있어 왔어요. 사실 이게 지금 비자원국의 이제 수혜이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이걸 이제 외교적으로 좀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워낙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5년 내지 10년 단위로 굉장히 비쌀 때 중장기적으로 해왔던 걸 소화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해결하는 방법도 좀 필요하고 또 하나가 이렇게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면 사실은 국내 요금은 아무리 인상을 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늘 후행성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가 계속 고스란히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이제 뭐 앞서서 이제 9조 원 내지 누적해서 10조 원 가까이 육박이 되는데 이거를 꼭 해결하기 위해서 뭐 가스채를 발견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조금 인상폭을 넓게 한다는 것보다는 자구 노력도 좀 해야 돼요. 자구 노력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저는 에너지 캠페인 얘기를 늘 합니다. 네. 과거 같으면은 우리가 100%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에너지 아껴 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요즘에 에너지 아껴 쓰라는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일본의 경우에는 오히려 애들 학교 다닐 때부터 짧은 바지 입히고 에너지 이제 절약을 굉장히 솔선수범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다면 좀 나눠서 올리면 되는 겁니까? 그 되지는 않아.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의미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크라이나전 앞서 제가 푸틴이 쏘아올린 공이 이제 고지서가 돼서 날아옵니다라고 하는데 뭐 푸틴의 마음이 바뀌어서 전쟁이 끝나서 LNG 가격부터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야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예비비를 뭐 이제 쓴다든가 아니면 30조 원에 뭐 추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추경도 소득 하위 80%예요. 네. 그러면 거의 중산층 이상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또 한 번 돈을 뿌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가 폭탄을 맞은 게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나온 이 후폭풍이었거든요. 예. 다시 여기다 돈을 풀거나 아니면 한다? 그리고 1월이란 말이에요. 1월인데 예산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예비비며 추경을 얘기하는 건 물가를 자극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이제 투트랙을 얘기한 건 취약계층과 중산층은 별도로 대응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별 걱정 없이 이제 이전 정부가 그나마 좀 눌러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을 하지 못한 거였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체감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소화해야 되는지 앞서서 에너지 수입 구조의 문제 그리고 에너지 캠페인의 문제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이 집이 중앙 난방이냐 개별 난방이냐 아니면 이제 지역 난방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네. 이런 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가스 요금뿐만 아니라 전기 요금도 올랐고 또 공공요금도 또 오르게 되고 다 오르네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 택시 요금, 기본 요금 1,000원 오릅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서울시가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300원이냐 400원이냐 두 가지 인상안을 공청회에 내놓습니다. 네. 지금 지하철 공사의 적자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매년 1조 원 상당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 무임승차 인원이 거의 적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에 도입이 됐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3%였습니다. 지금은 17%, 18%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적정 이 인구 무임승차의 이 해당 이 나이 가이드라인을 좀 올리든가 아니면 중앙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좀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단절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8년 만이긴 합니다만 갑자기 이 기본요금 1,250원인 이 지하철 요금을 네. 300원에서 400원 인상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전체 인상폭을 보게 되면 거의 30% 가까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공공요금이 오르게 되면 물가, 제조 비용이 올라가요. 물류 비용이 올라가야죠. 물건의 제조 비용이 올라갑니다. 제조 비용이 올라가면 소비자는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소비를 하지 않으면 역시 경기가 또 둔화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은 굉장히 주의 깊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온 국민의 이제 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놔야지 그냥 여기서 이제 뭐 돈을 더 풀어서 이제 보조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난방기와 관련된 이야기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